내가 죽음 너머 세계에서 본 세상과 미래에 대해 얘기해 줄게. 2026년이 전환점이 될 거야. 인류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맞이하게 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지. 사람들이 물질에서 해방되면서 오히려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거라고. 이 놀라운 예언을 전한 사람은 마이클 데이비슨, 52세의 평범한 토목 엔지니어였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30년 가까이 도로와 교량 설계 일을 해온 그는 영성이나 신비주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골프를 치고 가족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즐기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가장이었죠. 종교도 특별히 독실하지 않았고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은퇴 후에 평온한 노후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2024년 3월 17일 오후 2시 23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온 것이었죠. 마이클이 탄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3바퀴 이상 공중으로 회전했고 운전석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심장도 멈춘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때 제 판단으로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죠. 병원으로 이송되는 앰뷸런스 안에서도 마이클의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총 4번의 재세동을 시도했고 무려 23분간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의학적으로 뇌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죠.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재세동 직후 기적처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여전히 비관적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산소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설령 깨어난다 해도 심각한 뇌 손상이 남을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마이클이 눈을 뜬 건 사고 발생 5일 후였습니다.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그의 뇌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도 깨끗했죠. 더 놀라운 건 그가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가 본 걸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해요. 처음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착란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의 이야기는 일관되게 유지됐고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임사체험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른 사례들과 놀랍도록 유사했지만 동시에 매우 독특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본 인류의 미래에 관한 비전은 지금까지 보고된 어떤 임사체험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퇴원 후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작은 모임에서 나누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타면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 의식은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 고통은 순간적으로 사라졌고 묘하게도 평온함이 밀려왔지. 위에서 내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의사들이 내 가슴을 누르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게 보였어. 아내가 복도에서 울고 있는 것도 봤고. 근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 오히려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 마이클의 설명에 따르면 그 순간부터 그는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현상입니다. 터널의 끝에서는 형언할 수 없이 밝은 빛이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빛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이동했고 빛에 가까워질수록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 그곳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어. 색깔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색들이었고 소리는 음악이면서 동시에 언어 같았지. 모든 게 살아서 진동하고 있었어. 나는 더 이상 육체가 없었지만 오히려 더 생생하게 존재하는 느낌이었어. 내 의식은 확장되어서 360도로 모든 걸 볼 수 있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곳에서 마이클은 자신을 안내하는 존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 존재를 빛의 존재라고 표현했는데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의식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존재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생각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마이클은 그 존재라 전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갔어. 거기엔 다른 존재들도 있었는데 각자 다른 빛의 색깔과 진동을 가지고 있었지.
어떤 존재는 금빛이었고 어떤 존재는 푸른 빛이었어. 그들은 모두 엄청난 지혜와 사랑을 발산하고 있었어. 나는 그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심판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 오히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져 있는 것 같았지. 마이클이 묘사한 이 공간은 많은 영적 전통에서 언급되는 아카식 레코드와 유사합니다. 아카식 레코드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우주적 도서관 같은 개념입니다. 고대 인도 베다 철학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20세기 신지학자들에 의해 서양에 널리 알려졌고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비슷한 공간을 보았다고 증언해왔습니다. 마이클 역시 그곳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동시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랐어. 우리는 시간을 일직선으로 생각하잖아.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근데 그곳에서는 모든 순간이 지금이었어. 100년 전도 지금이고 100년 후도 지금인 거야. 마치 거대한 그림을 한 번에 다 보는 것 같았지. 우리가 살면서는 그 그림의 아주 작은 부분만 순서대로 보는 거고. 이어서 마이클은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경험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임사체험 연구에서 생명 리뷰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1970년대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가 그의 저서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소개한 이후 수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이와 동일한 경험을 보고해왔습니다.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순간들을 다시 살아내는 것처럼 생생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공원에 갔던 날, 첫사랑과 헤어지던 날, 아이들이 태어나던 순간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던 순간들까지. 근데 이게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었어.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어.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 사람이 느낀 따뜻함을, 화를 냈을 때 상처받은 감정을 내가 그대로 경험하는 거야. 이건 정말 강렬했어. 마이클은 이 경험을 통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돈이나 명예, 성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친절,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성정했는가였다고 합니다. 빛의 존재들은 그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마이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의 존재가 내게 물었어. 이제 알겠느냐고. 나는 대답했지. 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사랑만이 진짜 실제하는 거군요. 그러자 그 존재가 말했어. 그렇다. 그런데 너는 아직 돌아가야 한다. 너의 할 일이 남아있다. 마이클은 처음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곳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고 육체의 고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의 존재는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변화를 보여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이클의 눈앞에 미래의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내 앞에 거대한 파노라마가 펼쳐졌어. 지구가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2026년, 2027년, 2030년의 모습들이 차례로 나타났지. 이건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었어. 마치 내가 그 시간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어. 사람들의 감정, 사회의 분위기, 변화의 물결 같은 것들이 생생하게 전달됐어. 빛의 존재는 마이클에게 이 비전들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흐름이 계속될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미래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집단적 선택에 따라 세부 사항은 바뀔 수 있지만 큰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시작될 변화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본 건 기계들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모습이었어. 공장, 사무실, 심지어 창작 분야까지. 처음엔 사람들이 불안해했지.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 그게 2026년 무렵이었어. 마이클이 본 미래에서 2026년은 인류가 물질적 필요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해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분야가 급격히 늘어났고
각국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지자 갑자기 엄청난 양의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같은 질문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한 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왠지 허전한 거야.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명상을 시작하고 요가를 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찾기 시작했어. 이건 특정 종교나 단체의 움직임이 아니었어.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었지. 마이클이 본 2026년의 풍경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대도시의 고층 빌딩 옥상마다 명상 공간이 생겨났고, 퇴근 시간이 사라진 사람들은 오후 시간을 공원에서 요가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보냈습니다. 서점에는 영성과 철학 서적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했고, 온라인에서는 명상 앱과 의식 확장 프로그램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전까지 일부 수행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영적 실천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6년 말쯤 되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 사람들 표정이 달라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어. 길거리에서 스마트폰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고 서로 눈 맞추기 시작했지.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게 엄청난 거였어. 사람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거야. 2027년에 접어들면서 마이클이 본 미래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과학과 영성이 결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명상 중 뇌파의 변화를 측정하고 특정 주파수의 소리나 빛이 의식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명상법을 현대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수행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평생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잖아. 산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고행하는 스님들이나 가능한 거라고. 근데 2027년부터는 달랐어. 보통 사람들도 몇 개월만 꾸준히 수행하면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어. 물론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자신의 본질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정도는 됐지. 마이클은 특히 집단 명상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수백, 수천 명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명상을 할 때 개인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1970년대 초월 명상 운동에서 제안된 마하리시 효과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집단 의식이 개인의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죠. 마이클이 본 미래에서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전 세계 주요 도시마다 대규모 집단 명상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한번 경험하고 나면 계속 오게 되더라고. 명상을 마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상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았거든. 어떤 사람들은 명상 중에 빛을 보거나 몸에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걸 느꼈다고 했어. 이게 바로 쿤달리니 각성의 초기 단계였던 거야. 쿤달리니는 인도 요가 전통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척추 기저부에 잠들어 있는 생명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에너지가 각성되어 척추를 때라 상승하면 의식의 확장과 영적 능력이 깨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매우 드문 현상이었지만 마이클이 본 2027년 이후의 세계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쿤달리니 각성은 여전히 드물었지만 부분적인 에너지 각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야 달했습니다. 2028년으로 넘어가면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됐어. 이제는 단순히 평온함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한 거야. 제일 먼저 나타난 건 공감 능력의 급격한 향상이었어. 사람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자기 감정처럼 느낄 수 있게 됐지. 처음엔 이게 불편했어.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느껴지니까. 근데 곧 이걸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오히려 이 능력 덕분에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크게 줄어들었어. 마이클의 설명에 따르면 2028년에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과 생각만으로 의사소통하는 텔레파시, 다른 사람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유 능력, 미래의 일을 미리 감지하는 예지력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극소수였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부정당하거나 미신으로 치부되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양자 물리학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내가 본 장면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 어떤 여성이 앉아서 명상하는데 그의 손에서 미세한 빛이 나오는 거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다친 사람에게 손을 올려놨고 놀랍게도 상처가 빠르게 아물었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그 여성은 침착하게 말했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죠.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적 공동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수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특정 종교나 교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영적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마이클은 이것을 통합 영성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2029년에 들어서자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전까지 물질적 성공과 경쟁이 중요했던 문화가 이제는 내면의 성장과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로 변했지. 학교에서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고, 기업들은 직원들의 영적 웰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어. 정치인들조차 영적 가치를 언급하기 시작했지. 2029년부터 2030년까지의 변화를 마이클은 의식의 대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 철학과 영성이 다시 학문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에는 의식연구학과가 신설됐고 고대 동양 철학과 현대 뇌과학을 결합한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어. 이전에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평화롭고 밝았지.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여행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어. 범죄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정신질환도 크게 감소했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었지. 마이클은 이 모든 변화가 인위적이거나 강제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물질적 필요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본래 가지고 있던 영적 본성이 자연스럽게 꽃 피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역할을 한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본 비전 속에서 동아시아의 한 반도 국가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한국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인인 그에게 한국은 기술이 발달한 나라,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의 존재가 설명해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존재가 내게 보여준 건 한국의 역사였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영적 전통들이 보였지. 산속 깊은 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 단전 호흡을 하는 수련자들, 자연의 정령과 소통하는 무당들,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국인들의 의식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어. 마치 겨울 동안 땅속에 숨어 있다가 봄이 오면 싹을 틀 준비가 된 씨앗 같았지. 마이클이 언급한 한국의 영적 전통은 실제로 매우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불교 선수행의 전통, 고구려 때부터 전해 내려온 단학과 기수련,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 퍼져 있던 샤머니즘적 전통이 그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산들은 오랜 세월 수행자들의 성지였습니다.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등 주요 산마다 절과 암자가 있었고 그곳에서 수행자들은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20세기 들어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를 겪으면서 이런 전통들이 미신이나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본 비전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한국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현대화하면서도 완전히 잊지 않고 의식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이후 영성의 시대가 열리자 이 잠들어 있던 DNA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명상이나 수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놀라운 속도로 받아들였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빨랐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거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이미 있던 걸 다시 발견한 거였어.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빠른 실행력이었어. 다른 나라들이 아직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행에 옮겼지. 정부에서 명상센터를 지원하고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수행 시간을 보장했어.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10분씩 명상 시간을 가졌지. 이런 변화가 불과 2년 사이에 일어났어. 하지만 마이클은 한국의 변화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깊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수행자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수백 년 된 단전호흡법을 현대 생리학과 결합해서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고, 불교의 참선과 서양의 마음챙김 명상을 융합한 새로운 수행법을 개발했습니다. 2028년쯤 되니까 한국에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일부 수행자들에게서 강력한 에너지 감지 능력이 생긴 거야. 산이나 철, 특정 장소에서 강한 기운을 느끼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장소들은 오래전부터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었어. 마치 그 땅 자체가 영적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지. 이것은 풍수질이나 명당 같은 한국의 전통적 개념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미신으로 여겨졌던 이런 개념들이 2028년 이후에는 에너지장이나 의식공명이라는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특정 장소에서 측정되는 지구 자기장의 변화나 슈만 공명 같은 현상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인간의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한국의 절이라 산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가 강한 곳들이 있었어. 수행자들은 그곳에 가면 평소보다 훨씬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지. 그러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어. 영적 순례 같은 거였지. 한국은 점차 세계적인 영적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어. 2029년에 접어들면서 마이클이 본 가장 중요한 예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가르침과 그의 존재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배경에서 자랐어. 특별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니었지.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렸어. 근데 2026년 이후 영성의 물결이 일어나자 그도 명상을 시작했지.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3년 만에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거야. 마이클은 이 인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겉모습은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깊은 평화와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를 마주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어.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당신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라. 이게 전부였어. 근데 이 말이 사람들의 가슴 깊이 울렸지.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진리를 완전히 체현하고 있었거든. 이 영적 지도자는 특정 종교나 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불교 경전도 인용했고 성경 구절도 인용했으며 노자의 가르침도 언급했습니다. 모든 영적 전통의 공통된 핵심을 짚어냈고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진리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2030년이 되자 그의 영향력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 그가 하는 간견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고 수백만 명이 시청했어. 사람들은 그를 구루나 메시아라고 부르려 했지만 그는 거부했어. 나는 단지 당신들보다 조금 먼저 깨어난 사람일 뿐이다. 당신들도 모두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지. 마이클은 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왜 돌아가야 하는지 이해했다고 합니다. 빛의 존재가 다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네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준비된 자들이 깨어나고 있다. 네 역할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는 그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그곳은 너무 평화로웠고 고통도 없었으니까.
근데 내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 아내의 얼굴도 보였지. 그리고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빛의 존재에게 말했지.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귀환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마이클은 회상합니다. 무한한 의식 상태에서 다시 제한된 육체로 돌아오는 것은 마치 광활한 바다에서 작은 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몸에 무게가 느껴졌고 숨쉬기가 힘들었으며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것, 다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 천장이 보였어. 의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지. 나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제가 본 곳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 뇌 손상으로 인한 환각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 천천히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기로 한 거야. 퇴원 후 마이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토목 엔지니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정리하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임사체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실했고 구체적이었으며 무엇보다 희망적이었습니다. 현재 마이클은 애리존의 작은 센터를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간결료를 받지 않습니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모임을 열고 자신이 본 미래에 대해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그의 간견을 들을 수 있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접속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게 있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2026년에 정말 변화가 시작될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해. 이미 시작됐어. 당신들이 여기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신호야. 10년 전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 마이클은 자신이 본 미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인류의 선택에 따라 세부 사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흐름, 즉 물질에서 영성으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이 변화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매일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봐.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고 감정을 느껴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연과 시간을 보내봐.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일상 속에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전부야. 마이클은 특히 지금 이 시기, 2026년을 앞둔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의 고요함 같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왔을 때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고 저항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내가 본 미래에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깨어나는 건 아니었어.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더 필요했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는 거야.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여정이 있어. 빨리 깨어났다고 더 나은 게 아니고 늦게 깨어났다고 뒤처진 게 아니야. 마이클의 메시지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예언이나 재앙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그가 본 세계는 고통과 갈등이 사라진 세상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대화와 이해로 풀어가는 세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해. 내가 본 비전에서 한국은 정말 특별했거든. 작은 나라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조상들이 물려준 영적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살려내면 돼. 여러분이 세계에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어. 마이클은 인터뷰 말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앞날이 불확실해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진화하고 있고 의식은 확장되고 있으며 사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를 본 사람으로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돕는 존재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지.
2026년부터 시작될 변화는 그 가능성을 깨우는 과정이야. 두렵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인류가 드디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될 테니까. 마이클 데이비슨의 예언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고 영적 공부를 하고 더 의식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가 작은 빛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본 미래가 실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를 향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